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출력해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깨 불황으로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회사를 아끼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기에 이렇게 된 현실이 너무 속상한데요. 저도 회사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적을 바랄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스님? 회사 직종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또는 동료들하고 의논해 볼 때, 네. 지금 우리 회사의 이 직종이 네. 사향 산업에 속하느냐, 즉 인공지능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잖아, 그죠? 네. 사실 미국에서는 뭐 관세를 높인다든지,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 중국의 팔로가 막힌다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수요가 준다든지, 이런 저런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날이 갈수록 어때요? 이 줄어드는 사업이다. 네. 예를 들면 요즘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아직 괜찮지만은 일반적인 이 상품을 파는 자영업 같은 거는 갈수록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면 이 온라인 판매로 대부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마저도 뭐 작은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가게도 이제 점점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옛날 같으면 뭐 모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모텔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해놓으면 오고, 또 펜션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네? 줄어들죠. 예. 왜 줄어들까?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어서요. 네, 인구도 줄어드는 거 있지만은 소비가 점점 고급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싼 가격에 5번 갈 거를 요즘 젊은 애들은 5번 안 가고 한 번 가고 좋은 데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 패턴이 고급형으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즉 부자만 고급을 찾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까지도 이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소비 패턴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람들이 사는 게 어떠나 해서 설악산보태가 동해안을 쭉 따라가 남해까지 가봤거든요. 그런데 뭐 큰 호텔들도 문 닫고, 이 모텔 수준은 거의 70%가 문을 닫고, 이렇게 펜션 같은 것도 뭐 다 닫은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 부분 다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주 고급화를 해서 살아남든지, 안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해서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뭐 현상 유지하다가 폐업을 하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빚내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있는 돈까지 까먹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자금으로 끝을 내든지, 안 그러면 은행 융자로 끝을 낼 때는 부도를 처리해도 신용불량이 되지 개인 빚은 안 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사채를 쓰게 되면 이제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채는 안 써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면 사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돈, 친구 돈 그렇듯 써서 뭐 그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이 약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이런 대부업체 거를 써서 나중에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까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직종이 갈수록 지금 어렵지만은 갈수록 늘어난다 할 때는 모험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직종이 갈수록 줄어드는 성향이다 할 때는 바로 정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3년 후에는 마무리하겠다, 2년 후에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양이라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가 현재 추세로 봐서 3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월급은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2년까지는 하자, 3년까지는 우리 힘을 모아가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직종도 말하고 뭐 사람도 말하고 이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자기 또 뭐 프라이버시에 속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다 뭐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는 직업 중에 상당 부분 대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체가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옛날에는 뭐가 꼭 필요했습니까? 지도가 꼭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지도책 또는 한 장짜리 지도 이런 게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GPS가 나오면서 그게 필요 없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지도 찍는 회사 같은 건 어때요?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로 따지면 이래요. 제가 지금 72세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수학의 바탕이 되는 셈본이에요. 셈본하고 수학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셈본이라는 건 계산인데, 근데 계산이 바탕이 안 되면 수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빨리 하려면 뭘 한다? 주산을 배운다, 암산 연습을 한다. 그래 대회를 해가 주산왕, 암산왕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자계산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주사인이 암사인이 이런 게 필요 없어졌잖아, 그죠? 눌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초기에는 이 계산기를 시험 보러 갈 때 못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산기는 사용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전화기는 못 갖고 가고 아직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게 뭐예요? 전부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 그리고 기술.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게 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이 지식과 기술은 거의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제일 이렇게 논리가 딱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빨리 기계화할 자동화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논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식과 기술은 대부분 대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과 기술을 내 머릿속에다가 보관을 안 하고 데이터 센터에다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검색, 거기서 정보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꺼내서 쓰는 게 검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시험 치러 가도 돼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고 뭐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찾아 쓰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학교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네가 아느냐를 갖고 경쟁하니까 이런 걸 못 쓰게 하죠. 근데 앞으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건 중요하네요. 그럼 꺼내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다, 공부 잘한다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를 주고 해결하는 거예요. 홍수가 났다, 뚝이 무너졌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직업은 이제 수요가 줄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 가게, 즉 자영업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건 줄어들게 돼. 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는. 그래도 수가 줄어들지 몇 개는 필요하잖아요. 서당이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요즘도 도시마다 이렇게 천자문 배우고 이런 서당이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수요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100개 있었다면 요즘 1개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가 주는. 그럼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직업이 뭐 있었어요? 90%가 농업이죠. 그 다음에 장사, 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간 같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생이나 남사당패나 이런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직업이 딱 몇 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거 100년 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대다수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직업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른 일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 거예요. 100년 전 사람이 이 손톱 이거 다듬어주고 먹고 산다, 이거 상상했을까?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슨 직업으로 우리가 대체할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직업을 가지고 수익이 높고 고수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손실이 생기겠죠. 제가 지도를 잘 보는데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나의 재능이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산을 잘 놨는데 전장기의 생각기가 나오니까 그 재능이 쓸모가 없어졌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또 직업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어떤 직업이 나오든 새로운 직업을 할 수 있다. 뭐 농사지으면 농사짓고, 뭐 계산하려면 계산하고, 뭐 장사하면 장사하고,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쩌면 미래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가진 있던 직업이 쓸모가 없어짐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그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국가가 이제 조금 그 사이에 뭐 5년이든 10년이든 좀 보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대가 도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교수님도 있고, 근데 학생 수가 3분의 1로 팍 줄고 앞으로 5분의 1로 줄 거니까 뭐 한 반의 학생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선생 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교대 수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대 교수들이 직업을 일부가 그만둬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연금을 줘서 하든지 이게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대체를 못 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남아 돌아가 교대 나오면 바로 선생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임용교실이라는 걸 또 쳐가 학교는 학교대로 다니고 또 임용고시에 떨어져가 또 1년, 2년, 3년 또 이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크게 변화된 사회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데 이제 손실을 전부 안 보려니까 막 전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개인 보고 책임져라면 안 되고 이제 국가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가 이익 보는 쪽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이제 자기 직업이 이제 잃어가는 쪽에다가 어때요? 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좀 연착륙을 시킨다. 이런 이제 사회적 대책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동해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오징어하고 명태가 없어졌어. 그럼 동해에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수백 년을 오징어 명태 잡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술 노하우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배도 다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제 잡을 게 없어. 배도 놀아. 사람도 놀아. 그럼 바다가 텅 비었나? 아니에요. 물이 따뜻하니까 이제 남해안에 살던 어때요? 멸치고 뭐 참치고 이런 게 올라오겠죠. 그럼 그거 잡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거 잡는 기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생각도 못해.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그걸 대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내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 사과가 뭐 문경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강원도로 갔다가 이제 곧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가 교섭을 하는 게 이제 김양식을 원래 남해안에서 했잖아, 그죠? 수온이 따뜻해가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서해안으로 와서 이제 강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마 미역은 어디로? 동해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과도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북한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북 간에 이제 남한에 원래 주산지니까 남한에 소비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주산지가 북한으로 올라가면 남북 간에 교류 품목이 되겠죠. 북한에서 생산해가 남한에 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이제 다른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근데 농사꾼이 사과 농사만 평생 짓다 갑자기 다른 농사 지을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여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딸들은 어떻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부터 다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좀 고통은 겪어야 된다. 뭐 어떤 변화가 빠를 때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그런 범위에서 이제 의논을 해봐야 돼. 알았어요? 변한다고 당장 문 닫자 이건 아니에요. 변화의 추세의 속도를 봐가지고 언제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겠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힘을 합해 해보자. 안 그러면 나는 일찍 좀 떠나가 딴 걸 적응해야 되겠다 하면 몇 사람 빠지고 남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의논을 해 나가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 막혔는데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